힌지 부분을 살짝 접어주시면 마치 닌텐도 DS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실제 플레이 화면이 되는 거고 하단 부분은 조작부가 되는 거예요.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를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이제 제품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이 감성과 성능으로 승부한다면 갤럭시에게 가장 중요한 효용 가치는 바로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설정이 많기 때문에 초기 필수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사용자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3.4인치로 확 커진 플렉스 윈도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Z 플립 5 유저를 위한 초기 필수 설정 및 꿀팁 20가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 하나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플립 동작 설정하기. 플립을 이렇게 열었을 때 또는 닫았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게 설정을 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화 앱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설정을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메뉴에 보시면 플립 동작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었을 때 전화를 받게 하는 옵션도 있고요. 휴대전화를 열면 스피커가 꺼지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둘 다 설정도 할 수 있고 하나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닫으면 통화 종료하기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닫았을 때 스피커폰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걸 켜두시면 됩니다. 열었을 때 옵션과 달리 닫았을 때 옵션은 양자택일을 하셔야 합니다. 통화 종료랑 스피커 크기 이걸 둘 다 설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펼쳤을 때는 스피커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자동 녹음 설정하기. 마찬가지로 통화 앱을 먼저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 이걸 눌러주시고 설정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통화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통화 자동 녹음 이 부분을 켜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이제 받게 되면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전화를 다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 CCTV와 같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매번 알림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옵션을 꺼주시면 돼요. 세 번째, 엣지 패널 비활성화하기. 우측 상단에 튀어나와 있는 이 UI를 말합니다. 이걸 누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오동작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항목을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 쭉 내리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엣지 패널이 있는데 이 항목을 비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글 광고 페이지 삭제하기. 기본 화면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구글 디스커버라는 광고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가십거리와 같은 그런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꺼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설정 쭉 내리시면 홈 화면이 있습니다.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이걸 꺼두시면 돼요. 구글 디스커버 페이지가 아예 사라집니다.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와이프 제스처 설정하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최근 앱, 홈, 뒤로 가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항목이 사라지고 화면을 좀 더 꽉 차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버튼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바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길게 쭉 올려주시면 최근 앱을 볼 수가 있고요. 살짝 올리시면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의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 이것까지 활성화를 하게 되면 메인 화면과 마찬가지로 스와이프 조작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커버 화면 배터리 표시하기. 커버 화면을 보게 되면 현재 시간과 날짜, 카메라 버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설정, 커버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젯 부분의 우측 상단에 보면 배터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하단에 배터리 아이콘 표시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커버 화면에 적용했어요.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커버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와 같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일곱 번째, 커버 화면 자동 꺼짐 조정하기. 커버 화면 같은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좀 조정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 커버 화면이 있습니다. 커버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꺼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커버 화면이 켜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길게 켜졌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30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훨씬 더
더 길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와 커버 디스플레이의 꺼짐 시간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설정이 되는 거예요. 8번째, 커버 화면에서 알림 받지 않기. 다양한 알림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커버 화면에서 아예 알림을 받지 않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커버 화면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알림 표시가 켜져 있는데 이 부분을 꺼주시면 커버 화면에 더 이상 알림이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알림이 왔을 때 화면이 켜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항목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커버 화면에서 기본 앱 사용하기. 플렉스 윈도우를 보게 되면 다양한 위젯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실험실,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이걸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터치를 하시면 커버 화면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앱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시지, 지도, 유튜브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표시가 되는데 넷플릭스와 카카오톡은 설치를 했을 때 추가가 됩니다. 10번째,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 사용하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굿락을 설치해야 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굿락을 설치하고 편리한 갤럭시에서 멀티스타까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갑니다. 커버 화면에 들어가면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런처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윈도우에 굿락 런처가 추가됩니다.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버 화면에서 실행하고 싶은 앱들을 하나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렉스 윈도우의 화면 비율에 맞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커버 화면 위젯 빠르게 편집하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위젯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꾹 눌러서 제거를 하거나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직관적인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커버 화면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추가한 런처뿐만 아니라 캘린더, 날씨, 알람, 타이머 이런 위젯들이 한눈에 다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순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순서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12번째, 24시간제로 표시 방식 바꾸기. 기본적으로 삼성 갤럭시는 12시간제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오전인지 오후인지 좀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24시간제로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더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24시간 형식 사용, 이걸 눌러주시면 24시간 형식으로 표시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13번째, 커티 키보드 설정하기.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 설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지인이 아닌 커티로 변경을 해볼게요. 설정 쭉 내려서 일반, 삼성 키보드 설정, 언어 및 키보드 설정.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천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커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채팅창에 들어가면 커티 키패드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4번째, 측면 버튼 설정하기. 흔히 우리가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버튼이 바로 측면 버튼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이 돼요. 일종의 음성 비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른 기능으로 한번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유용한 기능, 그리고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를 빅스비 호출하기, 이게 아닌 전원 끄기 메뉴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전화, 이와 같은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15번째, 분할 화면 깍차게 보기. 이와 같이 멀티태스킹이 설정된 상태에서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화면 비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상하로 분할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할 화면이 깍차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설정, 유용한 기능, 그리고 멀티 윈도우,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게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켜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집니다.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 깨끗하게 하기. 화면 캡처를 하는 방법은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 캡처가 된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현재 시간과 아이콘 이런 부분까지 다 캡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이것도 같이 나오게 되죠. 깨끗하게 화면 캡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이걸 눌러주시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 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앱 멀티 윈도우 지원하기. 아까 살펴봤던 멀티 윈도우를 최대한 모든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그리고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에 맞춰 디자인되지 않은 앱들까지 커버 화면과 분할 화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멀티태스킹을 훨씬 더 파워풀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플렉스 모드로 듀얼 스크린 쓰기. 마치 닌텐도 DS와 같이 상단과 하단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마찬가지로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고 있는데요.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시네탑 새로운 세계, 이걸 한번 저는 설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가 됩니다. 힌지 부분을 살짝 접어주시면 마치 닌텐도 DS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실제 플레이 화면이 되는 거고 하단 부분은 조작부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에 있는 터치패드를 사용하듯이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플레이 경험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 최적화하기. 스마트폰을 최고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최적화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하단에 쭉 내려주시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가 있습니다. 추가 관리라고 나오는데 자동 최적화가 있습니다.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시 시작해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설정이니 하나하나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